자, 이제 3번 건축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 신고 그러면 이거는 원칙은 허가 대상인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인 하더라도 미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역에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걸로 본다. 이 경우 신고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 상실됩니다. 1년 6개월 이런 게 함정이니까 신고하고 1년 내에 착수할 것. 안 하면 신고 효력 상실. 그러면서 이 신고 대상 9가지 있는데 출제가 잘 됩니다. 웬만하면 패스했으면 쓰겠는데 통과 그럼 좋겠는데 출제가 잘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암기할 건 해야 돼요. 1번 바닥면적 합계 80원의 증축, 개축, 재축인데 자 바닥면적 합계 80원의 증축, 개축, 재축인데 단서가 신설된 거예요.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두 번째 관농자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은 제외한다. 즉 관농자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은 신고를 하는데 관농자를 할지라도 지구단위, 방제, 붕괴 위험지역은 200 미만, 3층 미만도 허가받아라 이 얘기고요. 3번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입니다. 4번 주요 구조 해체가 없는 등 대행이 정하는 대수선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설령 200 이상 3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무조건 신고고 200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그러면 허가잖아요. 허가가 돼야 되는데 200 이상 3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박스에 해당하는 6가지 대수선은 신고다 이 뜻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전부 다 수선입니다. 내력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보 3개 이상 수선,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방화구역 바닥 또는 벽을 수선, 주계단 피난에 대한 특별 피난을 수선하는 것. 그 다음 5번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입니다.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2번을 보게 되면 2번이 관농자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죠. 이거는 뭐라고요? 신고죠. 근데 그러니까 관농자니까 반대로 말하면 도시지역은 200 미만 3층 미만도 허가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지금 관농자를 하더라도 아까 뭐가 있어요? 지구 단위가 있다든가 방제가 있다든가 붕괴가 있게 되면 얘들은 200 미만 3층 미만도 얘들은 어쩐다고요? 허가받는 허가. 그러니까 도시 지구 단위 방제 붕괴는 200 미만 3층 미만도 허가인데 설령 이 지역이라 하더라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뭐라고요? 신고다. 그게 5번이요. 5번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건축물이 신고다. 이게 뭐냐? 도시, 지구단위, 방제, 붕괴 그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6번 높이 3m 이하의 범인의 증축. 작년 시험에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에 높이 2m 증축하는 거, 이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에 높이 2m를 증축하는 거, 허가의 신고요? 왜 또 이쪽을 보고 있냐고, 이쪽을 봐야지. 높이 2m 증축이라니까. 높이 몇 m 증축이라고요? 3m 이하까지는 어쩐다고요? 신고. 슬슬 덥지 않아요? 여기 리모컨을 쬐세요. 슬슬 더워지니까 이게 좀 다운 시켜야지. 아니 이게 찝찝하면 안 된다니까. 냉방이 되더라도 냉방이 되면 몸은 춥더라도 머리는 말짱해. 머리는. 그 음료수 효과는 그건 효과는 일주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음료수 사가지고 왔는데 그 효과는 일주일밖에 그 효력이 일주일밖에 안 가요. 높이 3m 이하입니다. 이런 게 함정이니까 3m 이하의 범인의 증축은 신고고
7번 표준 설계도서 조례가 정하는 거. 7번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표준 설계도서 조례가 정하는 거. 그래서 약간 무시하고 8번. 8번이 지문이 긴 것 같은데 봐봐요. 공업지역,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산업유통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인데, 자, 자릅니다. 공업지역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산업유통형인 지구단위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산업단지 안에서 2층 이하고 500의 공장. 자르면 지문이 짤막짤막하니까 얘도 잘 나온다 이 얘기고. 9번 농수산업 읍면적 건축하는 200 이하인 창고 444 그 말은 축사 작물 재배사 그러니까 끝에 4 자꾸 반복해서 잊어먹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이제 이게 일단 집에서 한번 암기해 보는 거예요. 아홉길 먼저 지금이 6월이니까 암기 한번 해보고 별거 있습니까? 1번 자 바닥약해 85 이내 증축 개축 잤죠. 3층 이상이면 연면적 10분의 3 이내다. 2번 관농자에서 200 미만이면 3층 미만. 단 관농자를 하더라도 지구 방제 붕괴는 그러하지 않는다. 허가다. 3번 3층 미만 200 미만 건축의 대수선. 4번 3층 이상 200 이상이라 할지라도 6개 수선이요. 내려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보호 3개 이상, 지붕도 3개 이상, 방화, 계단 수선. 5번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 6번 높이 3m 증축. 7번 표준 설계도 조례가 정하는 거. 8번 공업적, 지구단위 산업형, 산업단지 안에 2층 이하이고 500의 공장. 9번 농수산업, 읍면적에서 200의 창고, 444.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한 번 하고 잊어먹는 게 정상이니까. 문제풀이 8월 달 가게 되면 또 한 번 하고 잊어먹고 9월 달 가게 되면 9월 달 가면 모의고사가 하나, 둘, 셋, 넷, 4번 나요. 4번. 4번 하고 또 잊어먹고 10월 달 가게 되면 이론 특강하고 문제풀이 하니까 이론 특강 또 한 번 하고 잊어먹고 문제풀강 이 100문제 나중에 특강하는데 100문제 특강할 때 또 한 번 하고 여기서도 잊어먹고 도대체 몇 번 잊어먹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6월, 8월 달 이런 데서 쉽게 잊어먹는 거 이해를 해요. 2달에 도니까 매주 돌아요. 매주.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도 잊어먹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요. 나중에 9월 달에 그러니까 실력은 9월 달에서 최고 급상 실력 9월 달에서 전범위를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암기 못해서 지금 점수가 안 나온다. 설령 모의고사 공법 평균이 31점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해. 점수는 여기 가서 나오니까.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야. 여기 가서 반복해가지고 여기서 반복하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 딱 하고 시험장 가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요. 암기 해보시고요. 4번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입니다. 1번 허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을 할 때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전에 허가권이 허가받거나 특자지 시군구 신고한다. 일단은 그 지문이 나오니까 그 지문 신경 써요.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허가권자 허가를 받거나 특자시 시군격에 신고해야 된다. 그 지문이 잘 나오니까 일단 그 지문 먼저 신경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얘들은 자주 나온 건 아니요. 혹시 모르니까 잡아놓고 혹시 모르니까 잡더라도 변경 신고에서 디귿 건축주 명의 변경 얘만큼은 확실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이제 2번 자주 나온 거 좀 설명할 테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고 들어보세요. 자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데 그럼 먼저 1번 변경 허가인데 봐보세요. 바닥 면적 합계 8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은 변경하고 그 다음은 신고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다 축사를 건축하는데 축사 700입니다. 축사 700을 건축한다 그러면 아까 4 그랬죠. 400 넘었으니까 무조건 뭡니까? 허가 받았다. 변경한다. 이름 어찌해야 돼요? 허가받은 거 변경한다. 고민하지 말고 뭡니까? 다시 바로 허가겠죠. 허가생의 변경이니까 허가 그러면 되는데 조건을 얼마로 780으로 790으로 이러고 조건을 주면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통령령에서는 3번 해라 3번. 그러면 변경되는 게 85 이하죠. 85 이하면 어쩌고 변경 신고. 85 넘어갔죠. 어쩐다고요? 변경 허가 이런 얘기요.
왜 그러면 기준을 갖다 왜 기준을 85를 기준 잡습니까? 물어보면 신고 대상 1번이 85예요. 아까 신고 대상 1번부터 9번까지 했는데 신고 대상 1번 변경되는 부분에 바다문제가 85 이내 Q하고 E하고 맞춰야지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기준은 85예요.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바닥잡기에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은 저거 변경허가 받고 2번에 기억 바닥잡기에 85 이하인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은 변경 신고하고 니은 다시 설명할게요. 축사 200입니다. 200 축사 200을 건축한다. 뭡니까? 신고입니다. 신고인데 자 이거 변경합니다. 변경한다. 그냥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한다 이러고만 하면 변경 신고요. 조건을 주고 조건을 390으로 변경하겠다. 410으로 변경하겠다. 그러면 축사 200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신고 대상이냐? 400 이하까지는 신고 대상이죠. 200은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건축물이죠.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건축물 변경했을 때 변경 후 얼마 받겠냐 보지 말고 190 이거 보지 말고 변경 후 연면적이 얼마냐? 그래봤자 얼마가 안 돼요? 400이 안 되죠. 그럼 어쩐다? 너는 또 다시 신고한다. 얘는 400을 넘었죠. 얘는 어쩐다? 허가 받는다. 이런 뜻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자 축사 200을 건축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390으로 변경할 때 허가 받아요? 신고해요?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거기 있는 말을 그대로 써놓고 O예요? X예요?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건축물의 경우 변경 후 연면적이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규모 이하면 신고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 그래야지. 이런 예 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축주 명의 변경 얘는 종종 나오니까 얘는 신경 쓰고요. 건축주 명의 변경은 신고 사항입니다. 넘기면 5번 가설 건축물 5번 가설 건축물 5번 가설 건축물 그러면 가설 건축물 자 어떻게 출발하냐 그러면 이렇게 출발해요. 뭡니까? 도로, 도시계 시설 시설 부지 안에서는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작물에 대해서는 허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개발할 수가 없다. 토지소유주가 피해본다. 2년이 지나도 시설 설치가 안 됐다. 2년 내 미설치. 그러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 그 말은 뭐예요? 시기 미정.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 수립은 됐는데 몇 단계가 아니다? 1단계가 아니다. 몇 년 후다? 3년 후. 이러면 뭐 해주라고요? 뭐 해주라고? 이제는 허가를 해줘라. 무슨 허가 해주라고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생각납니까? 나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죠. 꼭 설명해주면서 미리 말합니다. 안 중요. 국계법 시간에 설명해주면서 아니 안 중요한데 왜 자꾸 설명합니까? 얘를 알아야만 이게 문제는 여기 와가지고 이게 건축법으로 와가지고 가설 건축물에 1번 건축 허가가 있고 2번 축조 신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 와서 중요가 되니까 얘를 못 끌어오면은 얘를 이해를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설 건축물의 허가, 이 허가잖아요. 이 허가가 어디에서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 이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때는 국계법 64조에 적합해야 되고 자 국계법 64조가 이겁니다. 2년 내 설치가 안 되고 단계별인 미수립 수립돼도 1단계가 아닐 때 이게 국계법 64조예요. 이 조건에 맞고 그러면서 3층 이하로서 다음 기준 범위 내에서 특자시 특자저 시군구 그다음 뭡니까? 허가 그랬죠. 중개사 11회 시험에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가설 건축물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이거 시험 문제니까. 시설 부지 안에서는 뭐라니까? 안에서는 뭐라고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입니다. 허가. 시설 부지 안쪽은 허가예요. 기억해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가설 건축물 허가의 신고요? 허가. 자,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까 지금 하는 게 무슨 건물이요? 가설, 임시적인 아니고 임시적인 건축물, 가설 건축물, 장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면 안 됩니다. 우리 이 건물 몇 층짜리예요?
이 건물이 몇 층짜리입니까? 전국방송 57층. 이 건물은 57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의 기둥이 지금 뭐로 만들었어요? 기둥이 제가 궁금해서 저도 벗겨봤거든요. 벗겨봤더니 기둥이 전부 다 뭐예요? 벽돌이에요. 벽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건물이 몇 층인데 57층인데 초고층 건축물인데 이게 57층 건물의 기둥이 벽돌이면 지금 힘은 뭐가? 기둥이 받고 있는데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벽돌이나 블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건축할 때는 몇 층까지 한다고요? 3층까지. 왜 3층인가? 그게 1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니까. 그럼 남는 게 벽돌 블록, 그런 거 저적, 한 켜 한 켜 쌓는 거. 저적을 하게 되면 내력 구조가 3층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층이하고 전치 기간은 3년 이내인데 왜 3년 이내입니까? 물어보면 왜 3년 이내래요? 그러면 법에 나왔다 그러지 말고 왜 3년 이내? 이럴 때는 단계별 1단계가 몇 년 이내? 3년 이내 2단계 3년 후 이 기준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를 하되 뭘 해준다? 연장은 해준다. 도시계 시설 설치할 연장됩니다. 3번 지금 이건 임시건물 가설건물 임시건물에는 전기수도 가스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전기수도 가스 공급을 요하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4번 임시입니다. 임시 중간에 팔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 판매 운수 등 분양 목적이면 허가가 안 나와요. 거기까지 허가 대상이고 두 번째 신고입니다. 허가 대상 왜?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부지 밖에서 재복구 흥행 전례 및 공사의 관점을 등 수백 개 돼요. 수백 개. 그러니까 그럼 포기하고 가설 건축물 축자고 할 때는 특자의 시군객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허가 대상 외에는 신고다. 시설부지 밖에서는 신고다. 그러면서 그 2번 좀 신경 써놔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전치 기간이 작년에는 2년이었는데 올해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맞춰놨어요. 허가 대상도 3년 이내, 신고 대상도 3년 이내. 3번 기간 만료 통보 및 연장인데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은 전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전치기간 만료일을 알리하고 기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 신고해야 된다. 자요. 허가 대상이면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허가 대상이면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하고 신고 대상이면 7일 전까지 연장 신고 신청하면 되는데 건축주가 14일 남은지 7일 남은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먼저 나왔죠.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권자가 30일 전에 알려줍니다. 네 거 기간이 얼마 남았고 연장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건축주한테 통보해줘. 근데 건축주는 이제 연장이 된다. 더 연장해야 되겠다. 허가 대상이면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고 신고 대상이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게 가설 건축물. 근데 5번 가설 건축물 자주 나오질 않아요. 혹시나. 6번 건축공사의 설계. 얘도 혹시나입니다.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1번 설계 넥스고 2번 착공신고 혹시나입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공사 계획 신고한다. 그게 착공 신고입니다. 좌우지가 모든 건축물이 착공 신고는 안 가느냐? 모든 건물이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 허가, 건축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만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2번 공사 3번이죠. 안전관리 예측임인데 안전관리 예측이 뭐냐 그러면 공사하다가 종종 중단될 수 있죠. 지하 10층 파는데 7층 파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에서 만약에 멈추면 떨어지면 다 죽어요. 50층 건물 올리기로 했는데 20층 하다 멈추면 어떨까요? 물건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그러면 뭔가 떨어지지 못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망한 애가 하겠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미리 돈 받아놓고 해라. 안 하면 어쩐다? 그 돈 가지고 허가권자가 대신한다. 그래서 이제 어쩌라고요? 돈 맡기로. 그래서 1번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해야 된다. 미리 말하는데 안전관리 예측은 안 중요합니다. 미리 말해요. 안 중요해요. 혹시나. 그래서 1번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공사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할 때는 보기 흉하니까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망해서 멈춘 사람이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2번 어쩌라고요? 돈 맡기라. 네가 나면 내가 한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얼마 나왔습니까? 5천. 5천이 1000입니다. 1000 바뀌었어요. 5천이 1000제곱미터. 1000. 이거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건 실수로 수정을 못한 거예요. 1000. 5천에서 세월호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돼서 지금은 1000g입니다. 1000.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줄 거네요. 착공신고. 착공신고는 건축지역에 토지공사 지방선 제외고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되는 데 대비해서 공사비 1% 적하고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연면적 1000 이상 언제 착공신고할 때 얼마 맡기라? 1% 맡기라. 근데 누구는 돈 맡기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항상 보증금을 못 받는다고? 민간은 보증금이면 부도 민간이니까 항상 돈 맡기는 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돈 맡기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보증이라는 말 안 쓰니까 걔들은 예치 안 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3번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 대리인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해서 현금 예치했으면 당연히 이자를 줘야지. 근데 보증서도 이자 붙습니까? 말도 안 되지. 보증서는 이자라는 게 없어요. 4번 허가권자는 공사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희하고 안전에 위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에 의한 개선 명할 수 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멈춤 허가권자가 안전관리 하세요. 미관 개선하세요. 명할 수 있고 5번 그 명을 받는 자 개선 명령 안 하면 어찌하죠? 허가권자가 대신한다. 대신할 때 그때 어쩐다고요? 안전관리 예치금을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상식적인 얘기니까 우리는 타겟이 2번이니까 2번 잡아 2번. 연면적 1000 이상. 언제요? 착공신고. 공사비 몇 프로? 1%? 1% 예치할 수 있다. 단 공사는 예치하는 게 아니다. 4번 공사감리입니다. 얘도 미리 말합니다. 안 중요해요. 혹시나입니다. 혹시나. 자, 공사감리. 감리 시키면 감독. 감리자는 누가? 건축주가. 건축사를 지정합니다. 건축주가 건축사를 지정하는데 감리자의 의무입니다. 자, 감리 업무 수행하다 위반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하는가? 자, 감리자는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면에서 공사를 안 하면 일단은 건축적이 위반됐습니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합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공사 시공자에게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세요. 설계도면과 다르게 하면 철거하고 재시공하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응을 하면은 서면으로 공사 중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재시공 요청이나 공사 중지 요청에 불응하면 허가권자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조치는 허가권자가 알아서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감리자가 감리 업무 수행하다 위반된 사항을 발견했다. 건축자한테 통지하고 시공자한테 시정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시정을 안 하게 되면 어쩐다고요? 공사 중지하라고 요청하고 허가권자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중지 요청에도 안 듣고 계속 하게 되면 허가권자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요청이 아니고 중지, 명령, 허가 취소 그런 행정처분은 허가권자가 알아서 할 거예요. 두 번째, 다시 감리 업무 수행하는데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건축자한테 알립니다. 도면하고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한테 어쩐다? 도면 바꾸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철거 재시공. 철거 재시공을 요청하고 불응하면 중지. 중지하라고 요청하고 중지하라고 요청하고 이제 뭐 들어갔어요? 허가권자 들어갔어요. 계속 또 한다. 허가권자한테 또 다시 보고한다. 그 다음 조치는 허가권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감리자는 이제 문제입니다. 감리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다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공자한테 시정 요청하고 불응하면 허가 취소한다. 불응하면 중지 명한다. 감리자는 그런 행정처분 못하는 거예요. 중지 요청 명한다. 허가 취소한다. 그런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치는 허가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3번 보게 되면 감리보고서인데 감리보고서는
이 공정이 제일 처음에 기초팔 때 5층마다 철근 배치할 때 기간에서 공정 일종 공정이 되면 그때 감리 중간 보고서를 만든 건축자한테 주는 거예요. 건축주는 그때 허가권자한테 내는 거예요. 감리 중간 보고서가 나왔다 그 말은 자 기초 철근 배치 깔았을 때 중간 보고서 또 5층 깔았을 때 한번 감리 보고서 들어가면 여기까지 위반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요. 또 5층 했는데 위반된 내용이 없다. 또 했는데 위반된 내용이 없다. 이게 감리 보고서요. 공사가 싹 끝나면 전체에 대한 감리 완료 보고서 전부 다 감독한 결과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게 감리 보고서요.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건축주. 건축주는 공사 끝났으면 어찌해야 돼요? 빨리 허가권자 가가지고 준공업 세단을 해야죠. 그때 감리 보고서를 준다는 얘기요. 자, 이렇게 끝났다. 네가 와서 보고 확인하려면 해라. 감리 보고서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건축주한테.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제출합니다. 그게 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이고 넘겨보면 6번이 아니고 넘어가야죠. 5번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용승인 옛날 말로 준공검사입니다. 사용승인은 옛날 말로 준공검사.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 프린트 받는 분들은 학원에서 프린트 계속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 나중에 해야 되니까 빨리 다운 받으세요. 다운 받아놓고 뭡니까? 문제풀이 하게 되면 지금 7, 8월 달에 문제풀이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또 파일 없는 사람이 처음 온 사람 또 있을 거니까 처음에 거기에다가 아예 첫날 수업하면서 통째로 파일 다 올려놓을 테니까 통째로 파일 다 올려놓고 수업하고 근데 또 이제 이게 하면 한 200배 되잖아요. 이게 한글 파일이니까 200배 되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복사하라고 이걸 갖다 올렸냐 해줘야지. 이러고 요구하게 되면 아예 없애버리고 말로 해요. 말로. 아니 저는 없어도 말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어쩌라고요? 미리미리 다운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만드세요. 우리가 지금 7, 8, 9, 10 4달 동안 할 때 여러분들은 4달 동안 무엇을 기준으로 공부할 겁니까? 공법 공부할 때 뭘 기준 잡을 거냐고. 똥땡이 기본서 잡을래요? 아니 솔직히 기본서 너무 똥땡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 기준이 있어야지. 아니 그럼 제가 한 장 공법 너무 작잖아 얘는. 이거 빨리빨리 움직일 때 보라는 것이지. 꽈랑 면한다. 내용 이해 못하면 못 봐요 그거. 좀 아는 사람 봐야 되는 것이지. 뭘 기준 잡을 거냐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도 앞으로 4달 동안에 제가 봤을 때 요약집이 괜찮다는 요약집이. 그러니까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7월달에 문제풀 할 때 항의가 안 와야 되는데요. 그 동강 들은 분들 절대 항의하면 안 돼요. 항의하면 요약실 그냥 방법이 있으면 말로 해야지. 5번 건축물의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 일반 사용승인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인데 사용승인 옛날 말로 뭐라고요? 준공검사. 지금은 사용승인. 자, 사용승인 대상인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 내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 대상한다. 가르치고 뭐는 뺀다? 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아까 얘기했죠. 협의 대상이 국가나 지자체 건축할 때는 뭐해라? 협의. 공사 끝나도 사용승인은 적용 안 한다. 준공검사 안 받는다. 공사 끝났다고 통보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사용승인 대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건물이 다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2번 건축주는 건축공사 완료하고 완료다는 것은 완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4동이 있으면 다 끝나는 게 완료입니다. 완료하고 가로 안에 동별로 공사 완료했으면 동별 공사 완료도 포함해주고 건축물 사용하기 할 때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감리자가 있을 때만 감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관에게 사용승인 신청한다. 그 2번 가지고 이제 지문을 나눠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누가 누구한테 신청해요? 흥시험 문제. 건축주가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두 번째, 언제 신청합니까? 사용승인 신청은 완료된 후. 근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면 동별 공사 완료도 포함하는 거예요. 한 동씩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사용승인 신청할 때 뭘 들고 갈 거냐? 웬만해서 첨부 서류는 웬만해가지고 문제가 20번 나오면 19번 함정 안 써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함정을 써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 공사 사용승인이 준공검사,
공사 끝나가지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공사 예정도서 들고 갈까요? 공사 완료도서 들고 갈까요? 그런 걸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나 이거 안 배웠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뭐라고요?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합니다. 2번입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 및 사용시기 해가지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 봐봐요. 1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서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뭐하고 검사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냥 7일 내에 이러고 써주면 좋겠는데 또 헷갈리게. 허가권자는 신청받으면 7일 내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한다. 이러면 얼마 좋겠어요? 7일이라는 말 안 쓰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 이러면 O라고 할 거예요? X라고 할 거예요? 이 7일이라는 기간이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대령에 있어요? 국토교통부령.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책에 있으니까. 그러면 시험장 갈 때 책 들고 가죠? 시험장 가서 이러고 나오면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라고요? 암기? 암기다는 앞에 있다나 이 말 한 줄 알았어요.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그런 말 했지 않았어요? 앞인지 뒤인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경미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걸로 문제 푸는 거예요. 앞쪽이냐 뒤쪽이냐. 앞쪽이면 함정을 안 쓰고 뒤쪽이면 함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소 빼먹지 말라고. 이게 국토교통부령인지 대령인지 무슨 소리 하냐고. 이게 부령인지 대령인지 절인지 어떻게 하냐고. 문제 풀이하면서 이러고 나왔을 때 이때는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좀 텐트해가지고 몰라도 답을 찾아내야 돼. 그럼 방법까지 터득해야 되니까. 문제 풀이할 때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얘는 7일이라는 말보다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그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7일이 대통령령에 있으면 바로 7일 이러고 나올 텐데 국토교통부령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그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부러 그 말을 써준 거예요. 맨날 7일만 암기했는데 7일이 안 나와 국토교통부령 그럼 황당한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 뭐하고 검사하고 합격한 거에는 사용승인서 준다. 다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하지 않고 사용승인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건축물을 언제 씁니까? 사용승인 받고 건축물을 씁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 상식이지. 준공검사 받고 써야지. 단 그거는 원칙입니다.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안 준다든가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 말은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안 주면 사용승인 안 받고도 쓸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사용승인 안 받고도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사용승인 얻은 후에 쓰라 그건 원칙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외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안 준다든가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미리미리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임시 사용승인가는 몇 년입니까?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에 대해 연장은 됩니다. 연장은 되는데 연장 기간과 횟수는 별도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뭐 생각하면 돼요? 저기 제2 롯데월드 공사 끝났습니까? 그 지금 씁니까? 그 연장했다가 멈췄죠? 임시사용 하다가 멈췄죠? 금간여진 해가지고 그거 앞으로 나중에 준공검사 사용승인 몇 년 된 나를 봐보죠. 지금 쓰고 있는데 정상점은 10년 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계속 쓴다고 뭐 해가지고 임시 사용승인 연장 해가지고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가는 2년 이내를 하되 정확히 표현하면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에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냐? 임시 사용승인가는 2년 이내를 하되 연장은 1회 1년 범위는 허용된다. O의 X요? X. 그러니까 연장은 되냐냐? 되긴 되는데 연장 기간과 횟수는 없다. 이러고 알고 가야 된다고.
2번 건축물이나 대지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임시 사용 승인합니다. 뭔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임시 사용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식재가 불가능한 시기에 나무 심기 곤란한 시기에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끝나야 나무 심고 모든 게 다 끝나야 사용 승인은 나가는 거예요. 나무 안 심었으면 아직 덜 끝난 거예요. 사용 승인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1월 달에 공사가 끝나면 계절적인 요일로 나무 심을 수가 없거든요. 나무 못 심었다고 쓰지 마라.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쓰도록 해줍니다. 임시 사용 승인 해줍니다. 뭐라고? 나무 허가권자가 정하는 시기까지 나무 심는다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줍니다. 쓰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날씨 풀리면 나무는 심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의 타겟은 1번이니까 1번 잘 잡아야 돼요. 임시 사용 승인은 2년 이내라 돼. 연장은 되지만 기간과 횟수는 없다. 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딱히 중요한 게 없으니까 수술하되 2번만. 건축물의 철거 신고인데 자, 건축법에서 신고는 무조건 누구라고?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의심하지 말고 원칙 허가권자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신고해야 되는데 기억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전에 신고합니다. 철거 전. 니은 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신고합니다. 두 개가 헷갈리면 니은을 포기하고 기억을 잡아야 돼요. 기억은 법이고 니은은 규칙이니까 법이 중요해요. 헷갈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건축물을 철거한다. 철거 전에 신고해라. 정확히 말하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철거 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신고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령을 들어가면 그 규칙이요. 거기 들어가면 허가 대상 건축물은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해라 이러고 나오니까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중요하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억을 먼저 키워. 철거 전에 신고한다. 철거 전에 신고한다. 그거 다 알아요. 심심해. 시간도 많아요. 그러면은 허가 대상 건축물은 7일 전까지 신고한다. 2번 멸실. 건축물이 제로 멸실되면 30일 내. 옛날에는 멸실되고 15일 내 신고하라 그러니까 건축주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멸실돼가지고 치우기도 바쁜데. 그래서 기간을 30일 들어준 거요. 멸실 후 30일 내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스스로 보시고 제4장이 이제 대지도로입니다. 대지도로 1번 대지. 자,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이제 건축하는 땅이에요. 건물 짓는 땅. 건축하는 땅이 대지입니다.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무슨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비 오게 되면 빗물이 어디로 빠져요? 네. 빗물이 이러고 대지가 있으면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밑에 뭐가 있으니까 하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이리 가서 빠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쫙 해가 도로가 있고 이럴 때 이러고 가버리면 이게 대지가 이러고 있으면 빗물이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어찌해야 돼? 그래서 얘가 높아야 된다고. 대지는 그 말은 건물 짓는 땅은 간단하게 인접하는 뭐보다? 도로. 첨장 가서 도로를 대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였으니까. 도로를 대지 바꿔놓으니까 그게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백날 읽어도 몰라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아, 출제자가 문제 실수했네. 정답 없음이네. 정답은 있어요. 뭐라고? 도로.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음 배수의 지장권의 용도상 방습에 필요를 하지 않는 경우는 낮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습한 토지가 뭐예요? 축축하죠? 출수 우려가 있다? 물 나오죠? 쓰레기 등으로 매립한 토지 거기에다 건물 지으면 이 건물이 며칠 가겠어요? 대지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뭐한다? 성토, 지방계랑 해서 대지를 안전하게 해놓고 뭐한다? 건축해야 된다. 3번 대지가 뭐라고요? 건물 짓는 땅은 뭐 해야 돼요? 하수 처리. 우수 처리한 하수관, 하수구, 기타 필요조치, 즉 배수시설 설치해야 된다. 네 번째, 성계가 뭡니까? 무너진다. 무너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따라 대지를 조성할 때는 옹벽 설치, 기타 필요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데다가 이러고 건축하면 관계없겠는데 이런 경사에다 건축하면 애매하잖아요. 깎습니다. 깎았어요. 이러고 깎았어요. 이러고 건축해요. 이쪽이 붕괴되면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 뭐 한다고? 옹벽 쌓는다.
옹벽을 쌀 때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합니다.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대지 안에 적용인데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을 했으면 조례가 정하는 만큼 나무를 심어야 사용 승인 나옵니다. 대지 안에 적용은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했으면 나무 심는다. 그 정도 말해놓고 3번 공개 공지는 공개가 뭡니까? 오픈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오픈된 공지 그러면 휴게소 공개 공지 오픈된 휴게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오픈된 뭘 만든다? 휴게소를 만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요? 무슨 지역입니까? 주상공이지. 주상공. 녹지 관리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사람이 관리가 없어요. 주상공인데 이 주에서 무슨 주는 빼고 전용주거 빼고 평소에 사람 없습니다. 공업지에서 무슨 공업 빼고 전용공업 빼고 일반 공업도 빼고 거기는 전용공업 혹시 전용공업지에 가본 사람 있습니까? 막 작은 여수 화학단지 이런데 가봤습니까? 예, 여행사모 가지 허구한 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주상공인데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빼고 그 뭡니까?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4개, 중공업 거기서만 그게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2번 설치 대상 경점을 바다면적계 5천 숫자는 방법이 없어요. 숫자는 암기하지. 바다면적계 5천 이상의 문화집회 그럼 뭐 생각하면 돼요? 뭐 예술의 전당 이런데 종교 완전 대형교회 생각하고 판매 백화점 생각하고 운수 터미널 업무 경찰서 큰 거 시청 숙박은 호텔 근데 문화집회 종교 판매 이걸 잡지 말고 뭘 잡냐 판매에서 뭐 뺀다 농산물 유통 빼고 운수에는 여객용만 그거를 잡아놔야 돼요. 용도 다 잡지 말고 판매에서 농산물 유통을 제외하고 운수는 여객용만. 2번 설치 면적 암기해야 돼요. 대지 면적의 15%냐 10%냐 문제니까 대지 면적의 10%에 의해서 조례로 정합니다. 적용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하면서 나무 심어놓고 휴게소 만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할 때 그건 스스로 읽어요. 그건 스스로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건축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하게 되면 이거 안 하게 되면 처벌합니다. 처벌 근데 안 하면 처벌 자꾸 처벌만 하면 싫어요. 잘하면 상 줘야지 상 못하면 벌 주면 그래서 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화해 주는데 대통령령은 용적률과 높이지 않을 1.2배 완화하기로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하면 건폐율 또 용적률 또 높이지 않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다가 대통령한테 3가지를 줬어요. 선택을 하라고. 대통령령은 용적률과 높이지 않을 1.2배로 완화하겠다. 건폐율은 1.2배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시험 문제가 이러고 나오면 판단하세요. 공개공지 설치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없는 게 있습니까? 아니 박스 위에 읽을 테니까 보고 대답해요.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설치할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오해했어요? 오 그래야지. 오. 그게 틀렸으면 몰라 그거 써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게 법에 있는 말이니까. 오. 근데 1.2배가 나오면 건폐율만 1점이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지. 법에서 3가지를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더니 대통령은 2가지만 선택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말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대령이 정하는 범위 완화 그거는 오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이제 2번은 뭡니까? 완화 적용 규정의 준용은 바닷면적 5천 이상의 건물로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물을 하게 되면 바닷면적 5천 이상인데 이것도 해야 될 용도가 있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남들은 하라기도 잘 안 하거든요. 안 해야 되는데 스스로 했다고 어쩐다고 인센티브 줘야 된다고 그러면 걔도 마찬가지로 용적률 높이지 않은 1.2배를 줘야 된다고.
3번 그냥 스스로 읽어보시고.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대지 받고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도로. 2번 이제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도로부터는 다음 주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프린트가 지금 하다 멈췄어요. 원래 오늘 여기까지 달려 가지고 왔는데 좀 남았는데 제가 지금 그 다음 촬영을 들어가야 되니까 더 이상 못 하니까 다음 주 이 프린트 또 안 나오니까 가지고 와야 돼요. 저기 상단이 와서 앞저쪽으로 주세요. 그럼 짜증내니까 챙겨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